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금종려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경제투자위원회 화성시 출신 금종리 의원입니다. 1200만 경기도민과 경기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이게 정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011년 9월 30일 경기도의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0명의 동료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2011년 10월 5일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제262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조례가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조례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섬유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 방향을 좀 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이라든지 기술 개발, 산업단지 조성, 인력 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이 섬유 산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는데 참 많은 기여를 했던 산업인데 요즘은 지원이 좀 주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경기도는요, 서울에 인접하고 있는 아마 최적의 섬유 소재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사업체가 증가를 했고요. 섬유산업의 메카라고 불리웠던 대구라든지 경북의 20.2%가 섬유산업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요. 네네. 얼마 전부터는 경기도가 대구를 제치고 지금은 현재 23.3%가 국내 최대 규모로 섬유산업 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은 고급 니트 시장의 약 40%를 생산하는 아마도 세계 최대의 니트 생산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당연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상임위원회가 경제투자위원회죠. 네네. 네, 섬유산업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중소기업,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늘 말씀드려도 목마르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경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경기도에는 10개의 상임위가 있는데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데는 이제 경제투자위원입니다.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부서인데요. 사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긴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경제정책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역점으로 두고 이제 의정활동을 펼치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경기도에 있는 여성 창업 자금이 100억씩이나 있는데도 홍보가 되지 않아서 여성 기업인들이 그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이제 행감을 앞두고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요. 100억씩이나 편성해 놓았지만 73% 정도만 그 여성 창업 자금을 이용하는, 그리고 나머지 액수는 이제 쓰지 못하고 불용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서 여성 기업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중소기업인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피부에 와닿는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성 창업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아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잘 모릅니다. 네, 이게 어떤 건가요? 여성 창업 자금이 이제 매년 100억씩을 저희가 기금 조성을 하는데요. 여성의 CEO, 사실 여성이 기업을 하는 CEO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 5억씩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네. 이런 자금이 있는지조차도 홍보가 안 돼서 그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실은 돈은 있는데 그냥 쓰지 못하고 불용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여성단체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 자금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집행부에 얘기를 했더니 반영이 돼서 올해는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창업 자금이 소진된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여성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우리 서민들,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를 여성위원장 또 의원님께서 맡고 계시죠. 네.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이 민주평통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민주평통은요, 저희 대한민국 헌법 제92조에 되어 있는 그런 헌법 기구이기도 하고요. 대통령께서 의장으로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사실 저희가 평화를 염원하고 있는데 그 평화를 통일을 앞당기는데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고 합니다. 올해가 저희가 30주년에 대한 아주 매우 뜻깊은 기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민주평통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일에 관련된 정책을 실제로 피부에 닿는 지역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대통령에게 자문을 드리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바자회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행사인가요? 네, 좀 생소하실 겁니다. 네.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데요. 민주평통 이번이 15기인데요. 여성위원회가 처음 이제 탄생이 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2만 명 시대를 도래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정말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한 남쪽 나라를 향해서 북한 이탈 주민이 넘어왔는데 사실은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6개월은 지원을 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래서 차가움을 느끼는 그러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경기 지역 여성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의정포커스에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번 바자회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본 의원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의 민주평통 여성위원장이라는 직위를 갖고 이 바자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1,200만 경기도민들은 다른 시도와 관계없이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김문수 도지사님도 특별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도민들이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는 메시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처음이긴 하지만 이제 내년, 후년 계속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을 앞당기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 한 31개 단체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도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31개 시군의 시장님, 군수님, 도지사님, 물론 경기도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하여튼 많은 공직자 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이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1,200만 경기도민과 경기방송 애청자 여러분, 2011년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잔디운동장에서 개최되는 함께하는 큰사랑 평화통일 염원바자회 와주셔서 북한 음식도 사드시고 경매쇼 및 후원 물품을 많이 사주셔서 북한 이탈 주민 정착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금종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I'm alive, I'm a mess. I can't wait to get home to you.